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얘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정경심 교수 병보석 불허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늘 결국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특별하게 구속집행정지 심의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재수자들과 함께 이것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아서 구속집행정지 절차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 검찰은 정경심 교수 것만 특별하게 따로 떼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정말 풀어주려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망을 했어요. 좀 밝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구속집행정지, 병보석, 보통 구속집행정지라고 합니다만 쉽게 그냥 병보석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병보석, 구속집행정지는 결국에 불허되었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게 말을 잇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꽤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법조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 어떤 문법이라는 게 있었고 어떤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상식이 있었고요. 소위 말하는 관행이나 관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행과 관례를 관통하는 일정한 원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검찰도 윤석열도 모두 다 지 하고 싶은 대로인 겁니다.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정말로 상황이 심각하면은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내일 모레 곧바로 수술한다 그러면 내보내줘요. 그리고 수술이 어느 정도 완전히 끝났으면은 그때 다시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번 나가면은 그냥 안 데리고 오는 게 정석이에요. 왜? 수술을 할 정도로, 수술 날짜를 잡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어느 정도 요양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끕니다. 그게 대체로적인 어떤 문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구속집행정지로 나가서 수술을 2번이나 받고 회복조차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요, 수술을 하는 거는 간단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는 한 달이면 되지만 집에서 요양을 해야 되는 게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2차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다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3차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됐죠. 결국 정경심 교수 지금까지 감옥에 있고요. 그 결과 건강이 매우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2번 다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진단이 나와 있어요.
게다가 정경심 교수는 현재까지 전체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이미 복역을 한 상태입니다. 보통 3분의 2가 되면 가석방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병보석조차 못 해주겠다? 이거는 야비함을 넘어서 악랄한 거죠. 악랄한 거. 정경심 교수한테서 두 다리를 뺏어서 가겠다라는 그러기 전에는 절대 내보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마치 언제를 떠올리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강금원 씨. 이 강금원 회장이 결국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뇌에 암이 차서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죠? 좀 일찍 발견을 했고 또 수술을 빨리 했더라면 건강하게 계속 살 수가 있었을 건데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수술을 받고도 얼마 생존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수술을 해달라,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 강금원 회장을 풀어주지 않았던 게 검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근데 그때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결국에 검찰이 노림수가 있는 거죠. 검찰은 지금 뭘 노리고 있다? 조국 장관의 파멸? 아니, 조국 장관의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정경심 교수한테 무슨 큰일이 생기게 될 경우에 조국 장관은 그 심성에 이거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자책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외 활동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될 겁니다. 자식들까지 다 힘들어지게 됐으니 그게 다 자신의 탓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국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다시 위협적인 인물이,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인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은 자신들한테 칼을 들이댔던 검찰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조국이라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조차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되지 않는 이 과정을 두고 몇 가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조금 수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병보석을 결정하는 그 심의위원회는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혹은 오후 3시 조금 지나서 이미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결정을 발표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발표가 늦어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허락이 나오나 보다. 왜? 발표가 늦어진다는 것은 보고를 해야 될 윗선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정경심 교수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석방하게 될 경우에는 칸칸이 좀 허락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보고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칸칸이 계속 보고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지금 허락을 받나 보다, 보고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늦어지는구나.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석방이 되겠구나 라고 다들 희망 섞인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칸칸이 올라간 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일선에서는 석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채워졌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선에 갔을 때 이미 불허 쪽으로 결정이 났고 최종적으로 미국에 전화해서 확인한 다음에 불허 결정이 난 걸로 보여요. 그게 공표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몇 군데 확인을 해본 결과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프다면은 사실 내보내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장이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호적인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검사장도 아마 석방을 허락하는 허가 결정으로 쪽으로 기울었을 거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몇 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이 났다는 것은 검사장보다 윗선 최소한 검찰총장 이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법무부 장관인 것 같아요.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바로 법무부 장관한테 직보한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특히 이원석 현재 검찰총장 솔직히 말해서 바지잖아. 근데 누가 이원석한테 보고를 해. 보고를 하겠지. 하지만 먼저 어디에 보고를 한다? 법무부에 먼저 보고를 하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틀어졌을 거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확실한 거는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는 정경심 교수한테 좀 우호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그런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병보석을 허락하지 않은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었다? 일단 한동훈한테 있었다고 봐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오케이 하고 결정을 내려준 거겠죠. 즉 정경심 교수 병보석을 불허한 결정, 이 결정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여기에 오케이 해줬을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 직접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윤석열은 절대 그런 결정 안 내려요. 그냥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밑에서 갖고 오면 오케이 아니면 이러고 있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검 과장을 할 때부터 자신은 뭔가 일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다 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복이니 자신과 같은 생사를 같이 할 만한 그런 신복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은 없다는 거야.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된다는 평가도 있어요. 여튼 그래서 오케이 아니면은 이러고 있대요.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혹시 물어보면은 혹시 뭐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면은 승질을 버럭 낸대. 그러면 냉큼 다시 가져와가지고 다시 쓴대. 다시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고생했어 하면서 간대.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실질적인 결정을 내린 건 누구다? 한동훈이다. 윤석열의 결정? 근데 물론 아마 그래도 미국까지 연락은 갔을 거야. 이런 정도 정경심 교수 병보석 허가와 관련해서는 미국까지 가서 지금 미국에 가 있으니까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결정한 거다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모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현재 상황이 매우 위독한 상황인 거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두 번 다시 걷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경고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내보내준다고 형기의 3분의 2까지 채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명박은 1년 전부터 밖에 나와 있다가 결국에 사면을 받아서 석방이 됐잖아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병보석 전에 사면 전에 병보석으로 그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에 나와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정경심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3분의 1을 채웠어, 뭐를 채웠어? 3분의 1도 못 채웠어요. 그런데도 풀어줬지 않습니까? 최순실은 또.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검찰 정권이 얼마나 참 모진지 참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그놈들이 원래 모진 놈들이고 인정사정 없는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런데 자기가 정말 황당하고 답답한 거는 지금 같을 때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 그나마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왜 이걸 걷어찰까?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정경심 교수를 풀어주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예. 뭐 한때 반짝일 수도 있겠으나 지지율에 분명히 반등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모든 정권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유화제스처를 내밀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대파들 중에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준다든지 병보석을 해준다든지 이런 액션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걸로 인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갈등 구도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겠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쁠 때 정치적인 갈등 구도가 높아져 있으면은 상당히 위험해지. 정권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권을 향한 압력이라든지 갈등을 조금 낮춰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건 뭘 말한다? 이 사람들은 뭐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또는 최소한의 인간미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반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프님, 골프 싱글 초이님, 아마 무당한테 물어보고 결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가능성이 제법 높네요. 예, 자,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검찰이라는 애들이 예전부터 정치적인 어떤 판단하는 거 되게 아주 싫어하는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정무적인 판단 자체가 아주 나쁜 것처럼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검사일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정권을 운용을 하는 정권 담당자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도 아니면 뭐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된다? 결국에 지 운명도 도 아니면 뭐란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정치 문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회 관례나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야 사람이 야 이 정도는 이건 좀 심하지 않니? 라는 것도 있는데 적어도 윤석열 정권과 검찰들한테는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한편으로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행보는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도 아니면 뭡니다. 윤석열을 잡아뜨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빠질 것이냐. 굴복할 것이냐 굴복시킬 것이냐 이거밖에 안 남는 거죠. 윤석열이가 지난번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승자 독식 구조 어쩌고저쩌고 자기 딴에 만참 떠들었는데 그래서 뭐 개헌 얘기도 하고 또 선거법 개정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승자 독식 구조가 어쩌고 하는. 근데 승자 독식 구조에 가장 익숙해져 있는 게 검찰이죠, 지금. 앞으로 지금처럼 하면은 말 그대로 도 아니면 뭐 결국에 지가 자빠지든가 우리가 쓰러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 시기가 문제일 뿐이겠죠.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나니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국이 무서운 거라고.
제가 볼 때도 조국 장관을 무서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조국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꺾어 놓겠다.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소나무님 오셨습니까? 최문영님 오셨고요. 레디 아몽님 오셨고요. 이정민님 오셨습니다. 킹선님 오셨고요. 선돌님, 건돌님, 촛불 하나 더하기 님도 오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잠시만.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